토너를 왜 쓰세요? 매일 돈만 버리고 피부는 더 늙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피부과 전문의인 제가 14만 명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피부과 의사들은 토너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세안 후에 이 토너 쓰시나요? 혹시 왜 바르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왜 토너를 사용하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있습니다. 피부결 정돈을 위해서요. 아니면 세안 후에 남은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저는 다음 단계 화장품이 좀 더 잘 흡수되라고요. 저는 모공을 수축시키려고요. 정말 익숙한 대답들이죠. 저도 전공의 시절 이 밤샘 근무로 피부가 엉망이 되었을 때 선배 의사가 추천해줘서 토너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토너 정말 필요한 걸까요? 원장님, 근데 토너는 피부 관리의 기본 아니에요? 왜 피부과 선생님들은 토너를 사용하지 않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피부과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토너를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이 피부가 민감하거나 붉고 따갑다는 분들 중에서도 이 토너를 매일 화장솜에 묻혀서 열심히 닦고 계시더라고요. 토너가 좋은 제품이라면 왜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토너를 잘못 사용하면 피부는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심지어 더 빨리 늙을 수 있어요. 토너를 사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건강했던 피부도 망가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이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매일 닦는 행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 피부의 장벽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외부 자극에 피부가 더 민감해져요. 전에는 괜찮았던 화장품이 갑자기 따갑고 화끈거리게 됩니다. 둘째, 수분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요. 아무리 비싼 수분 크림을 발라도 금방 건조해져요. 셋째, 이 염증이 더 생기게 돼요. 여드름, 붉은 반점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되고, 넷째, 색소 침착이 악화됩니다. 특히 이 민감해진 피부는 멜라닌 생성이 더 활발해져서 기미, 잡티가 더 짙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수만원, 수십만원짜리 고가 화장품도 효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피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던 그 행동이 사실은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토너가 정확히 뭔지, 왜 피부에 좋지 않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토너의 성분을 보면 90% 이상이 정제수,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에 약간의 글리세린, 알코올, 방부제 등이 들어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사실상은 이 비싼 물을 사서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토너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안 후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메이크업 잔여물을 없애는 거. 두 번째는 피부의 이 pH를 약산성으로 조절하는 거. 이 두 가지 기능을 살펴볼까요? 세안 후에 피부 pH를 조절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이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기능 먼저 보면 노폐물 제거는 사실 세안 단계에서 끝나야 돼요. 세안을 제대로 했다면 이 토너로 더 닦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세안 후에도 노폐물이 남아있다면 그건 세안을 잘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기능, pH 조절은 예전엔 중요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알칼리성 비누로 세안을 했는데요. 알칼리성 세안 후에는 피부가 약산성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토너로 빠르게 pH를 조절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세안제가 약산성이거나 중성입니다. 세안 후에도 피부의 pH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토너로 pH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피부 장벽의 구조인데요. 피부 장벽은 마치 벽돌집과 같아요. 각질 세포는 벽돌, 그리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지질 성분은 시멘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시멘트가 벽돌을 단단히 연결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화장솜으로 닦는 것과 손으로 두드려 바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효과가 달라요? 네, 이 방법에 따라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져요.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닦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화장솜은 겉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거친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거친 섬유가 피부를 물리적으로 자극하면서 장벽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이 함유된 토너인데요. 알코올은 피지를 제거하고 모공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지만 동시에 피부 장벽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재질도 함께 제거를 해요. 그 결과 벽돌만 남고 시멘트가 부족해져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모든 피부 문제가 개선이 돼요. 민감성 피부, 아토피, 여드름, 홍조, 기미, 모든 피부 질환의 기본은 장벽 기능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토너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건가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토너가 나쁜 건 아니에요. 토너를 사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토너를 써도 되는 사람은 피부가 건강하고 민감하지 않은 분들,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또 이중세안 후에도 이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화장솜으로 닦는 방식보다는 손으로 두드려 바르는 방식이 피부에 훨씬 자극이 적겠죠? 반면에 토너를 사용하면 안 되는 분들은 피부가 민감하고 쉽게 붉어지는 사람, 그리고 건조하고 당기는 피부,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놀랍게도 많은 피부과 의사들은 본인 스스로 토너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 역시 토너를 사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피부 장벽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피부과에서 토너를 권장하지 않는데도 화장품 회사들은 계속해서 이 토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토너는 원가 대비 마진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토너를 끊은 후에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보습을 해주세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함유된 제품을 바르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피부 장벽이 약해졌다면 피부 디톡스를 시도하세요. 이 일주일간 토너를 포함한 모든 기능성 화장품을 중단하고 순한 세안제와 보습제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세 번째, 내면의 건강이 피부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충분한 수면과 하루에 한 2리터 정도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자 일기장입니다. 피부가 예민해졌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이름을 붙여서 몽구야 잘하고 있어 토닥여주세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이 피부의 작은 결점을 찾기보다는 그 거울에 비친 우리 눈에 담긴 빛을 보는 것,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 아닐까요? 그러면 피부과 의사로서 토너 외에 또 피부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선크림을 바르고 더 빠르게 늙어버린 얼굴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게요. 벌써 궁금하시죠?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일일이 답글을 달지는 못해도 다음 영상들의 주제로 찾아볼게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죠? 또 유익한 내용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소중한 그대 피부 제가 지킬게요.